네, 준비하시고요. 네, 이번 시간은 아마도 1시간 하고 식사하시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끊어가기가 좀 모르겠어요. 해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류 모델의 학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별로 여러분들이 이 결과 나오는 게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그 분류라고 하는 거에 밑에 있는 결과치, 그죠? 걔네들은요. 지금 이건 테스트 데이터 확인하고 있고, 잠시만요. 자, 얘네들 가지고 이제 결과치를 확인해 보시면 안 나와. 네. 지금 요 밑에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밑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아마도 아까 나온 것 중에 그죠? 이런 그 테스트 데이터랑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훈련 데이터에서 요거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떠요. 밑에 이렇게 뜨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리니어 쪽에서랑 그 로지스틱이랑 이 프리딕션 쪽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틀려요. 그래서 밑에 분류 모델에 따라서 이 나오는 게 틀리다, 나오는 게 틀리고 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리니어 회귀 쪽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었죠. 이걸 선형 회귀라고도 한국말로 해요. 자, 그래서 이 R스퀘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 자,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AUC 이런 걸 보더라. 그죠? 그래서 이 분류에서 평가 지표들을 지금처럼 확인을 해보실 건데, 분류 평가 지표 첫 번째 CA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AUC가 우리 교재에서 추천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성능평가 쪽에 해당하는 위제에 이 CA부터 보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CA 항목의 수치값들을 봐라. CA라고 하는 거는 Classification Accuracy의 약자예요. 그래서 Classification은 분류라는 뜻이고 Accuracy에 해당하는 건 정확도. 그래서 얼마나 분류를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맞게 분류한 경우의 수분의 그죠? 예, 반대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맞게 분류한 경우의 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PT, TP, FP, TN, FN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TP가 뭔지, FP가 뭔지 이런 거가 이제 뒤쪽에 혼동행렬 여기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공식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TP 맞다고 한 거를 실제로 맞춘 거, 그치? true를 맞다고 평가한 거예요. 요게 실제 값. 뒤에 있는 거는 그죠? 예측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틀린 거를 맞다고 한 거, 그지? 예, 맞은 거를 틀렸다고 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실 거니까 그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딕션 요 부분에 나오시죠? 요 부분에 나오셨는데 모델이 true라고 했대요. 모델이 true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건 기계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계가 true라고 했어요. 그죠? 기계가 true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는 예측입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기계가 예측을 true라고 했어. true 했는데, 실제가 true인 거. 이건 실제를 뜻하는 게 true인 거. 그래서, 실제 true인데 모델도 true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말장난이 좀 있어요. 모델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죠? 이제 실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더 좋은데 항상 얘네들은 좀 말장난을 좀 해놨네요. 그래서 재현율은 이제 실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 실제 true인 것들 중에 모델이 true라고 한 거라고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정밀도랑 재현율에 해당하는 거가 뭔가 조금 그죠? 앞뒤에 말장난을 좀 해놓은 것 같네요. 실제 모델이 true한 거가 실제로는 true인 거, 실제 true가 모델이 true라고 한 거,
이렇게가 지금 차이네요. 그래서 공식을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어디가 지금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FP, 그 다음에 FN이라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얘네들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는 혼동행렬에 해당하는 요 표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요 표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실제 값이에요. 우리 앞에서 지금 이제 평점을 얘기를 했는데 평점 사람이 준 이 실제 값은 사람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true인 거 맞다라고 실제 맞아요. 실제 맞는데 예측 기계도 맞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TP 그렇죠? 그러면은 이 true positive의 약자죠. 실제는 true인데 예측도 true라고 한 거 TP. 결국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맞췄다는 얘기야. 기계가 맞췄다는 얘기. 자, 반대로 실제는 true인데 예측은 네거티브 틀렸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 걸 FN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F 원래는 뭐요? 실제는 true인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가 여러분들이 이 포지티브인데 예측 포지티브 T 맞다. 그 다음에 실제 포지티브인데 예측은 네거티브로 했다. F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 전에 얘를 여러분들 아시는 게 좋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동일하면은 T를 쓰고 동일하지 않으면은 F로 표시한다. 그죠? 요걸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 네거티브, 실제는 틀렸어요. 근데 예측은 포지티브로 했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틀렸다는 얘기고 실제 네거티브인데 예측도 네거티브로 했어. true로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바로 보기보다는 일단 얘를 먼저 봐야 돼. 얘를 먼저 봐서 뭐다? 예.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동일하면 T 아니면 F로 이렇게를 먼저 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자? 포지티브는 P 붙이고 네거티브는 N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요게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봤더니 실제 값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이 앞에서 요게 나왔잖아. TF, FT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포지티브일 땐 P, 네거티브일 땐 N. 포지티브일 P, 네거티브일 N.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하시려고 하면 힘들고 이거부터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1단계부터 그죠? 이렇게를 하셔가지고 이런 PNTP를 만들어내십니다. PNTP를 만들어내시고 그러고 나면 얘가 보이시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죠? 그래서 TP, FN, FP, TN 이런 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true가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 이게는 참이라고 한 거. 그래서 이거 맞춘 거죠? 맞춘 거고 실제까지 false인 것을 네거티브라고 한 거. 그래서 false인데 false라고 예측한 거. 이것도 TN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개통이 맞춘 거고요. 실제 값은 false인데 예측을 positive라고 한 거라고 돼서 FP.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FN. 실제 값은 참인 것을 네거티브로 예측한 거 FN.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혼동 행렬과 그런 것들의 수치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결국에는 이 수치들이 4개, 4개, 5개 이렇게 보이는데 각각의 이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 항목 중에 어떤 수치값을 봐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5개씩 있는 이유. 그냥 0에서 100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AUC도 보고 CA도 보고 F1도 보고 프리딕션도 보고 리콜도 보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게 달라지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이제 지금 같은 데이터는요. 데이터의 이 부분 지금 뒤에가 다 똑같네. 0.6 96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수치값이 나와요. 그죠? 비슷한 수치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AUC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면적이라는 뜻인데 틀린 것분에 맞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AUC.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실질적인 것들을 보실 건데 이 데이터는 앞에서 복고 데이터를 가지고 KNN 모델로 분류한 혼돈 행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붓고 데이터다. 붓고 데이터고, 붓고 데이터 우리가 앞에서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KNN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다수결로, 그죠? 예,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그걸로 분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분류한 혼돈 행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걔네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 컴퓨즈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프리딕션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세토사라고 한 거를 아이리스 세토사라고 맞춘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리스 세토사를 세토사로 맞췄다. 실제로 세토사인데 이게도 세토사로 맞춘 거. 현재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는 아이리스 세토사 50개, 그 다음에 버지 컬러 50개, 버지니커 50개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50개 중에 50개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작은 종이니까 맞추기가 쉬웠어요. 근데 아이리스 버지 컬러라고 맞춘 거가 46개. 그러면 잘못 맞춘 거가 몇 개다? 4개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게 이제 맞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 아이리스 버지니카인데 버지니카라고 그죠? 맞춘 거는 48개, 틀린 건 2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라도 100%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점점 틀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는 방법. 자, 실전 예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값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측값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값. 예, 실제값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이제, 결과 데이터고요. 결과 데이터고, 예측값에 해당하는 건 기계가 예측한 데이터예요. 기계 예측.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같다. 이렇게 하시면 맞춘 거고요.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다르다. 이러면 틀린 거겠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비율로 표시. 이런 것들이 어떤 항목으로 네, 비율로 표시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F1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없네. 여기에 제가 지금 올려놨던 것 중에 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을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AUC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항목으로 선택해요. 이렇게 하죠. 특정 항목.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아이리스가 실제 50개 중에 모두 50개를 정확하게 분류. 그죠? 자, 아이리스 세토사는 실제 50개 데이터 중에 50개 정확하게 분류. 그죠? 이렇게 될 거고. 버지 컬러. 얘는 실제 50개 중에 아까 이제 46개는 그죠? 예, 버지 컬러로 정상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실제 50개 중에 몇 개요? 46개 빼면 4개지. 4개를 비정상 분류를 했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정상 분류는 맞춤, 비정상 분류는 못 맞춤, 틀림.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죠? 잘못 분류라고 표현했네, 여기는. 비정상 분류보다 잘못 분류.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지니카. 그죠? 버지니카. 얘는, 자, 실제 50개 데이터 중에, 몇 개를, 48개를 버지니카로, 그래서 정상 분류했고, 나머지 2개의 데이터는, 버지 컬러로, 그죠? 잘못 분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 혼돈행렬. 분류에서는 혼돈행렬을 통해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리니어에서는 혼돈행렬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리니어에서는 혼돈행렬로 안 나오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회기, 이렇게 정리해볼까? 회기에서는, 혼동행렬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분류에서는 혼동행렬을 쓰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분류에서 혼동행렬 쓰더라.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이진수로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죠. AUC, CA, 프리딕션, 그 다음에 리콜, 이런 거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혼동 행렬 다음에, 이런, TPT행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낼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기계학습 모델 중에 성능이 좋다 나쁘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라고 돼 있는데 걔네는 일단은 CA를 가장 많이 보더라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자 우리가 CA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CA를 많이 보고 있고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평가 지표 중에 CA가 가장 일반적이다. 지표 중 CA 얘가 말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리시니까 가장 일반적인 평가 지표고요.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맞게 분류한 거랑 그 전체 경우 중에 맞게 분류한 거 경우의 수로 나눈 게 정확도다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CA에 해당하는 개념 요것만 좀 알아둬라 라고 하는 게 이 교재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중에 맞은 거 이게 CA다. 로고 보시면 되고 CA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에 가까운 거? 1에 가까운 거가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자,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를 기준으로 봐라. 뭐가? 분류일 때. 자, 분류일 때. 분류일 때는 평가 지표 중에 CA를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밀도랑 재현율에 해당하는 것은 어떨 때 쓰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밀도에 해당하는 거는 이 스팸 메일 분류할 때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팸 메일에 해당하는 거는 자 스팸일 때 스팸 메일로 분류하는 거는 좋은 거고 그죠? 스팸인데 스팸으로 분류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00개의 스팸 메일 중에 한두 개가 정상 메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삭제하시거나 그 규칙을 보고 스팸으로 다시 그 분류를 해줘라고 요청하면 되죠. 그죠? 반면에 스팸 메일이 아닌 것을 스팸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상 메일인데 스팸에 가 있어. 그럼 내가 스팸 메일한 가서 찾아야 되죠. 귀찮아지죠. 그죠? 그럴 때에는 바로바로 또 이메일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업무의 차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FM보다 FP를 줄이는 거가 중요한 경우일 때는 정밀도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밀도에 해당하는 거
모델이 true라고 했을 때 실제 true인 거, 그죠? 그래서 스팸에 해당하는 거가 아닌데 스팸이라고 분류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 거가 종료할 때는 이 정밀도가 높은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재현율은 악성 코드 판별할 때예요. 악성 코드는 들어오자마자 시스템에 문제를 끼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아닌데 악성 코드를 분류를 해버렸어. 그럼 예외 처리하면 된다. 악성 코드다라고 이 알약 아마 우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지? 그래가지고 컴퓨터 부팅이 안 됐었어. 그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아닌데 악성 코드로 분류를 해버리자. 이래버리면은 예외 처리를 하면 된다. 한마디로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알약 쪽에서는 예외 처리를 그거를 두면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반면에 악성 코드야. 악성 코드인데 악성 코드 아닌 걸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시스템이 감염이 돼버린다. 그죠? 감염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재현율이 높은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한 개만 봤는데 여러 모델을 두고 비교를 할 때에 CA는 처음에 이제 보시고 CA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에 좋아요? 재현율이 높은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나 산불질이나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나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된다? 감염이 되면은 비하급 수주로 막 늘어나죠. 코로나죠. 네, 질병에 해당하는 거. 산불 진단 어떻게 됐죠? 조금 불시에 해당하는 거가 의심이 돼도 바로 신고를 해야 돼. 그게 산불이 아니더라도 좀 의심된다. 이러면은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꺼야 되겠죠. 꺼야 돼요. 안 끄게 되면은 그게 번지죠. 번지면 큰 위험이 발생을 하더라. 그럴 때는 재현율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 행렬에 해당하는 거는 정말 이 빅데이터 쪽, 그 다음에 데이터 다루는 이런 쪽에서는 매번 나와요, 매번. 시험 문제도 매번 나오고, 중요하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회기 어제 해봤고, 오늘은 분류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를 보셨어요. 두 개만 잘 보셔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때에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으면은 숫자 4 한번 입력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내용.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문제 제가 만들고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뒤에는 이제 혼돈 행렬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지표 중에, 평가지표, 지금 방금 했던 것 중에 할 거예요. 평가지표 중에, 아까 재현율? 그쵸? 재현율에 해당하는 거.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악성 코드 판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질병 판별. 코로나 여부 판별. 그 다음에 산불 진단 판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스팸 메일 판별.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지표 중, 그죠? 재현율 중심으로, 그죠? 지표를 봐야 되는 경우, 재현율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경우, 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고, 얘는 혼돈 행렬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구하는 거, 그죠? 구하는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분류 정확도에 해당하는 CA 판별하는 거죠. CA, 그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 표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 표요, 그죠? 아까 어디 갔죠? 요거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풀어봐라? CA 수치값에 해당하는 계산해봐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디 시험에 나온다? ADSP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쪽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행렬 중에 분류 정확도 중에서도 이제 해당하는 것 중에 뭘로 할까? 아이리스 버지니카죠? 아이리스 버지니카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이리스 버지 컬러에, 그죠? 네, 결과를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와서 이 수치를 제가 이제 계산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 거가 이제 세터 사이에 해당하는 1, 그죠? 얘는 이제 실제값을 예측 다 맞췄잖아요. 예측을 다 맞췄고, 그 다음에 버지 컬러, 버지니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넣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세토사 정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 뭐가 나올 거고, 그죠? 이거는 버지 컬러의 정확도,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버지 니카의 정확도, 이런 식으로 넣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맨 나중 거는 이제 0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0. 그래서 의미가 없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버지 컬러라고 돼 있잖아요. 2번이 정답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거가 스팸 메일 판별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스팸 메일 판별에 해당하는 거는 재현율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한다? 스팸은 정밀도가 중요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재현율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경우, 그죠? 재현율 수치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아닌 보기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많이 봐놓으면은 나중에가 좀 편하겠죠? 제 노션, 그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듭니다. 문제 만들고 타겟이 범중일 때 사용할 수 없는 모델 위젯을 보기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범주형일 때는 리니어, 이거 수치 데이터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고, 이 범주형으로 쓸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저번 시간에 봤어요. 선형회계에 해당하는 거는 지도학습 회기다. 회기가 수치형이에요. 얘가 이제 수치 정답이고, 이 문제 정답이고, 이 KNN, 그 다음에 KNN 로지스틱 SVM, KNN 로지스틱 SVM 세 개가 분류, 그죠? 이렇게 범주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회계 분류 둘 다 쓸 수 있고, 신경망 회계 분류 둘 다. K민즈, 디지도 학습. 이거는, 좀 별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리니어 외에는, 그죠? 나머지는 분류는 다 쓸 수 있고, 리니어와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그죠? 이 정도가 회기가 더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회기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선형 회기, 랜덤 포레스트, 신경망.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실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내려가셔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3장 가실 거고. 네, 지금까지 했던 거는요, 이 완성 파일에 해당하는 곳에다 좀 넣어 볼게요. 오렌지. 이거는 끊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현재. 자, 여기 결과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컨트롤 S에서 저장할 거예요.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오늘 날짜 22년 10월 26일, 이렇게 하시고, 언더바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까 뭐였죠? 현재 얘는, 네. AI 별점 테러 방지 부탁해네요. 참, AI 별점 테러 방지 부탁해. 이렇게 하죠. AI 별점 테러 방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셔서 저장하시고요. 네, 저는 새 파일 하나 킬게요. 새 파일 하나 켜주시고, 얘는 닫아줄게요. 하시고, 여기다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관리를 지금처럼 합니다. 노션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넣어두면 이제 그 파일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고요.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시면은 내 심장은 건강할까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자,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나이브 베이지라고 하는 모델을 배워보실 거고요. 심장마비가 발생할 사람을 예측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뭔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 맞을 때와 틀릴 때. 그리고 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매년 90만 명 이상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마비, 심근경색, 사망에 해당하는 거가 미국보다는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심장질환으로 죽는 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환자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건강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뭐다?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이 환자가 미리, 그죠? 심장마비 확률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 건강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봐서 심장마비 발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분석해서 심장마비 발생할지 안 할지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번 챕터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외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건데, 외부 데이터는 첫날 얘기한 것처럼 태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올 거예요. 태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올 거고, 이 태글이라는 사이트는 데이터 분석 대외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컴피티션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이 데이터 하나를 줘요. 지금처럼 심장마비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 컴피티션에 참여하신 참여자들한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의 결과가 그 높은, 그죠? 예측값에 해당하는 거가 정상적으로 0에서 1 사이 중에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이런 분들 3명 정도 해서 금운동에 해당하는 그 돈을 주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LG전자인데 LG전자에 문제사항이 있어요. 문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외주를 주느니 그냥 이 컴피티션을 여는 거죠. 그래서 외주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이 컴피티션 1등, 2등, 3등에게 나눠주는 거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업 내에 있는 문제들을
쉽게 이제 풀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주보다는 컴피티션을 많이 하고 컴피티션에 해당하는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핵을 해서 이 금은동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셨다. 를 하시면은 특정 기업에 그냥 무한 입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가. 자,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가 데이터 해결 과제를 캐글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계각지의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와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해결하고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남겨놨어요. 맞죠? 그래서 캐글이라는 사이트는 어떤 문제도 올리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 과정, 문제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장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핫한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캐글에서 할트 어택, 아날라이시스,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검색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보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캐글 갑시다. 자, 캐글 갈게요. 캐글. 아이고요. 네. 캐글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있는 캐글 홈페이지로 가셔서 이 서치 부분에 그죠? 이거 반응형 홈페이지라서 이렇게 크게 하면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고 작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큰 차이는 없네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좀 검색된 결과가 히스토리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입력해 보시죠. 허트 어택, 아날라이시스 앤드 프리딕션 검색하시고요. 여기까지 검색 잘 하셔서 이 밑에 심장 그림 나오면요. 네, 5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검색을 잘 하셔서 심장 그림이 보이더라. 그럼 5라고 입력해 주세요.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분, 5분. 네. 5분 수업 듣고 계신가 봐요. 그죠? 자, 이거 새로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바쁘시지 않으시면은 수업을 참여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심장 그림 선택할게요. 심장 그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죠?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다운로드가 있고요. 이 밑에 가시면요. 여기도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있는 거 다운로드를 해요. 왜냐면요. 차이점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다운로드, 이게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따라와서. 자, 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이 부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 폴더. 그 다음에 헐트.csv라고 하는 얘의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받아보시면 두 개 똑같긴 해요. 똑같긴 한데 어떤 게 차이냐면은 헐트.csv 바로 그죠? 얘는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자, 요 아카이브.zip 이게 있는데 아카이브.zip은 압축 해제를 한번 하셔야 돼요. 압축 해제를 이렇게 풀고 나면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헐트인데 밑에 O2에 해당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얘네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거는요. 한번 이 압축도 풀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버립니다. 저 아카이브. 버리고 우리는 헐트에 해당하는 거를 쓸 건데 헐트에 해당하는 거를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을게요. 새로 만들기 폴더 심장병 이렇게 합시다. 하시고 자 헐트에 해당하는 예제 파일을 여기다 갖다 넣어 놓으세요. 심장병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되셨다. 그러면요 가입을 하시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예 여기에서
출판사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시면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글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고요. 아마 가입하시는 거는요, 구글 계정 있으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받으세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출판사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bit.ly 플러시 하셔서 30 여기 지금 검색해 봤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요 파트는 요 챕터는요.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헐트.csv를 테스트랑 트레인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나와서 요 세 개를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아 놓고요. 시간이 이거 하는 방법만 좀 아시면 되니까 요거 다 받으세요. 일단 그죠? 모든 분들이 다 요걸 받으세요.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요, 얘가 압축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줄 거예요. 3개 압축됐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심장병에다 넣어줄게요. 심장병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압축 해제할게요. 압축 분리. 자, 압축 풀어서 헐트 테스트, 헐트 트레인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잘 보이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똑같은 거 있다 라고 나왔고, 얘네들 그냥 버릴게요. 그렇죠? 이 상태로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시죠. 그래서 현재 파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시고, 지금 김유정님이, 그죠? 김유정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일 것 같네요. 의료용 상품이라고 되어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내려가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나눠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좀 나눠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이나 혹은 우리가 이 헐트.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단은 엑셀로 열어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헐트.zip 파일 풀어서 아카이브.zip에 헐트.csv 파일을 열자. 그래서 우리는 LG 안에 심장병 여기에서 자, 헐트라고 하는 거를 엑셀로 열어요. 열고 여신 상태에서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 파일로 나눠서 저장할 거예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헐트 앞에다가 이 쉬운 정보 확인을 위해서 AR 앞에 새로운 열을 삽입한대. 여기에다 마우스 오른쪽 삽입하시고 여기다가 id라고 이렇게 만드시자라는 거네요. id를 만들자, 만들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뭘 하자? 1부터 쭉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쓰시고 2를 쓰시고 요 범위를 잡으시고요. 채우기 핸들 따닥 클릭하시면은 1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그죠? 303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를 먼저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고 거기에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헐트.csv에 해당하는 거를 속성명을 붙여넣는 한마디로 10명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붙여넣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시고 파일에 새 파일 새로 만들기 여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일행에다가 붙여넣기 여기를 이렇게 하시죠. 여기까지 일단은 잘 되셨다 하시면은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 파일을 열어서 일행에 해당하는 곳에 속성명 복사를 하셨고요. 자, 헐트.csv 파일, 지금 열려있는 게 헐트.csv예요. 거기에 id 값에 해당하는 거가 160부터 171. 그래서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컨트롤 F로 찾아서요. 컨트롤 F 하시면 이렇게 뜰 건데, 요 중에서, 그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F 하죠. 컨트롤 F. 이렇게 하셔서, 예. 160이라고 한번 입력하시면 160번에 해당하는 게 여기 찾아지실 거예요. 네, 찾으세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빠르고요. 이렇게 빠르신 상태에서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160부터 171 데이터를 복사를 하래요. 여기요. 160부터요. 171 이렇게 복사. 171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요. 컨트롤 C 그죠? 컨트롤 C 하시고, 자, 새 파일을 붙여 넣으래요. 새 파일 열려 있어요.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붙여 넣으시고,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신 상태에서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그죠? 심장병이다, 아니다에 해당하는, 열이에요. 그래서 요걸 지우자라는 거는 뭐다? 이게 테스트 데이터 만든 거구나 라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그죠? 그래서 얘가 원본 파일이고 헐트.csv 원본 파일이고 얘가 테스트 파일이 될 거고 얘에서 160부터 171 지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파일의 이름을 이 헐트.test로 바꾸고 CSV 파일로 저장한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 거를 저장할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네, 심장병 안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2210 25 이렇게 하셔서 언더바 했어요. 언더바 해서 이 심장병이니까 헐트 언더바 테스트 .csv CSV는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CSV 이렇게 그러면은 헐트 언더바 테스트 그죠? 앞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거가 있고 내가 지금 만든 거는 21025 헐트 테스트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CSV로 선택하고 저장할게요. 저장하시면은 우리 심장병 폴더에 잠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8 한번 입력해 볼게요. 숫자 8 한번 입력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 자, 헐트.csv 원본 파일에서요, 현재 160부터 171이 범위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삭제를 하실 거예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삭제, 그죠? 마우스 오른쪽 해서 삭제,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가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헐트.plain으로 바꾸고 CSV 파일로 저장한대요.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자, 이 헐트 대신에 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221025 어제 날짜로 할게요. 폴더명하고 동일하게 자, 헐트 언더바 plain .csv 그죠? .csv는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레인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헐트 언더바 트레인에도 있고 이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하셔서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얘도 지금 수정이 좀 됐을걸? 지금 켜져 있나? 지금 얘도 그죠? 헐트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수정 안 돼 있네요. 맞죠? 그래서 아이디도 없잖아요. 아이디도 없으니까 원본 파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본 파일 그대로 냅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정한 데이터들이 보이죠? 수정한 데이터들 그죠? 이거는 다운로드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걸로 써도 되고 만든 거가 잘 따라오지 못하셨으면은 기존에 예제로 올려놨던 이 파일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오렌지에서 이 헐트 언더바 트레인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파일 위젯 올려주시고 파일 위젯 따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그죠?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한 이 데이터 헐트 언더바 트레인.csv 파일을 넣어주실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실제 잘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 올려놓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파일 위젯 올릴게요. 파일 위젯 올려고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데이터 테이블도 같이 그냥 붙일게요. 붙여 놓으시고 자, 이 파일 위젯을 따닥 클릭을 하셔가지고 폴더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신병병 폴더 가서 자, 제가 만든 거 쓸게요 저는 2102 헐트 트레인 이렇게 하시면 밑에가 변경이 되셔야 돼요. 밑에가 변경돼서 아이디부터 아웃풋까지 이렇게 잘 나오시는지 보고 그죠? 자, 잘 됐으면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폴더에 데이터 테이블 위젯에 그 인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실 건데 인포 탭에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291개의 데이터 1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 타겟은 2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2개의 값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0과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잘 가져왔고요. 데이터 잘 가져왔고 이 속성 정보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속성 정보는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얘를 이렇게 캡처해서 좀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 왜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도메인이신 분 외에는, 이걸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나 CP 이거 정도는 아실 수 있는데, 나머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좀 알겠다. 그죠? 제가, 건강, 어디죠?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치? 그래서 건강진단 받으시면 그때 이제 나오는 수치들이에요. 수치들이고, 이 수치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빼고는, 그죠? 레스트 CG, 이런 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펴놓고 보셔야 돼. 뭐 할 때? 분석할 때. 그죠? 그래서 이거 까먹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떠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속성이다. 자, 심장마비 데이터의 속성.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죠? 형식 및 역할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형식. 그래서 속성의 형식 및 역할 변경하기. 그래서 첫 번째 형식을 좀 변경해 보실 건데 형식 중에서 뭐다? CP, REST, ECG, 그 다음에 SLP, 그 다음에 TH-all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범주형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로 변경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파일 위젯을 눌러서 CP라고 하는 곳에 이게 이제 카테고리컬인지 보시고, 그지? 그 다음에 REST ECG라고 ECG도 카테고리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SLP도 카테고리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더울이라는 거 카테고리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렇게 돼 있다 1, 아니다 수정해야 된다 2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수정하셔야 되네요. 저는 이게 했던 데이터라 그런지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바꿔주셔야 돼. CP 카테고리컬, 그죠? 그 다음에 SLP 카테고리컬, 그 다음에 더올 카테고리컬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역할도 변경을 좀 해볼 거예요. 역할 변경할 때 아이디에다는 거는 훈련 예측에서 제외해요. 왜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디에다는 거 메타로 바꿉니다. 메타로 바꿔주세요. 전반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메타로 바꿔주시고 이거 메타 바꾸시고 얘는 데이터 내용을 참고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로 바꾸고
건강정보 데이터 바탕으로 심장마비 예측하기 위해서 아웃풋에 해당한 걸 타겟 변경, 여기를 타겟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어플라이 할게요. 어플라이 하셔서, 각각에 해당하는 ID, CP, REST ECG, SLP, all, output. 이렇게 해서 각각의 타입과 역할에 해당하는 롤을 변경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내려가셔서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그죠? 저 파일 내려서, 시각화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이 비주얼라이즈에 박스 플롯 위젯을 이번에 이제 가져와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선점도 해보셨고, 두 번째는 지금 박스 플롯 해보실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 위젯을 더블 클릭을 해서 속성도 보게 되면은 값의 분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걸 나눠서 그룹별로 속성의 차이값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디래그를 하셔가지고, 자, 박스 플롯을 이렇게 호출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걸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이실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에이지와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에이지 이렇게 하셔서, 나이에 해당하는 거지, 나이별로 아웃풋, 심장병에 해당하는 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측으로 이 박스 플롯의 결과가 나오시고 있는데, 자, 이 위에 1이 있고 0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거가 심장병을 걸린 사람, 그죠? 심장병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험이 있는 사람인데, 현재 심장병은 52세 기준으로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 45부터 59 이렇게 지금 범위가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52세쯤 되면은 심장병에 해당하는 거가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가 보이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심장병이 아니신 분들, 일반 분들,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심장병 가능성이 0에 해당하는 분들의 나이는 뭐 56,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 가능성 없으신 분들은 그죠? 56.39, 심장병 가능성 있는 분들은 52.69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표준에 해당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는 거에서 편차 차이가 9.5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다. 그렇죠?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 뭐 수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또 설명해야 될 게 많으니까 어떤 기준치가 있고, 기준에 해당하는 거에 편차 차이가 9.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2.69, 그 다음에 56.39 거기에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죠? 오차 범위가 9.5, 8.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요게 데이터의 분포예요. 그죠? 1사분위수 데이터 중에 25%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3사분위수 데이터 중에 75%에 해당하는 거. 2사분위수 이걸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사분위수는 데이터가 많이 몰려져 있는 이런 부분의 수치가 5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게 평균이에요. 위에 있는 게 52.69. 이게 중앙값, 이걸 평균. 그치? 이거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심장병에 따라서 다른 이 변수를 바꿔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데이터 중에 박스 플롯 그런 거에 이상치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혈압에 해당하는 걸로 바꾸자. 이게 혈압이네요. PRT, BPS라고 되어 있는 얘가 안정시 혈압에 해당하는 이 속성인데, 이 속성과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는 사람들, 그죠? 0과 1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봤더니 심장마비가 1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게 뭐예요? 안정시 혈압이죠. 안정시 혈압이 어떻게 되고, 심장병에 해당하는 거가 안 걸리시는 분들의 안정시 혈압은 그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컬러, 아이리스 버지니카 하셨을 때 각 종마다 겹치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겹치는 게 지금은 둘 다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심장병에 해당하는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병 걸리실 분, 안 걸릴 확률 있는 분, 이거, 그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둘 다 120에서 140, 120에서 145, 그죠? 오히려 이 범위가 넓네요. 그지? 그래서 심장병 걸리신 분이나 안 걸리실 분이나 뭐다? 이걸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전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이 콜레스테롤 그 변수를 선택하시고 심장마비에 해당하는 이렇게를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실 때 얘도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이 심장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를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속성값이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는 최대 심박수에 해당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로 돼 있어. 최대 심박수에 해당하는 거는 밑에 있네요. 자, 얘를 선택해서 보셨더니 얘는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 이전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최대 심박수에 해당하는 거랑 심장마비 이렇게로 봤을 때에는 심박수가 좀 밑쪽에 조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고 심박수가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아까가 콜레스테롤 이렇게였는데 아까 1, 0이었어요. 1, 0이었고 요번에 되어 있는 얘는 0일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안 좋은 거죠. 1이 안 좋은 겁니다. 1이 안 좋은 거니까 안 좋다는 얘기는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이에요. 심장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뭐가요? 최대 심박수가 좀 빠르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네요. 평균보다 좀 빨라요. 그치? 안 걸리는 분들보다 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착색된 주요 혈관수랑도 비교해보자. CAA.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심장마비 걸릴 가능성 그룹을 이렇게 시각을 해봤을 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0.33. 이게 심장병 걸릴 것 같고, 이게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요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봤을 때에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그죠? 요 부분에, 그죠?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혈관수, 착색된 혈관수랑 심장마비가 좀 연계가 좀 있나?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편한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로 해봤고, 그죠? 나이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겹치는 부분 많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올드픽, 심전도 검사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랑 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도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걸릴 분, 안 걸릴 분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요거 밑에 보셔도 알겠죠? 그죠? 여기 밑에 보셔도. 그래서 이 심장병 걸릴 것 같은 사람과 안 걸릴 것 같은 거에 이 속성들이 어떤 거가 걸릴 것 같은지 안 걸릴 것 같은지를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속성인지를 하나씩 보셨어요. 결국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냐 적으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안정시 혈압에 해당하는 거랑 혈전 콜레스테롤이 심장병 마비 그룹하고 두드러지지 않는다.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정시 혈압에 해당하는 거 얘예요. 이건 뭐 그죠? 거의 뭐 겹치죠. 거의 겹치고 혈전 콜레스테롤 얘도 거의 겹치네요. 그래서 얘들 가지고는 심장병이 걸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 속성, 착색된 주요 혈관수 속성 이런 거는 두 그룹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죠?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요거죠. 얘 조금 겹치기는 하네요. 반점적으로 겹치는데 아까 거에 비해서는 좀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착색된 주요 혈관수 CAA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게 귀찮죠? 이거 누르세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정렬이 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정렬을 좀 하시고 그래도 귀찮다 하시면 이거 여기서 찾으세요. CA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요. 0.33, 1.15 이렇게 하셔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심장병 걸릴 사람과 안 걸릴 사람에 해당하는 이 속성,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통해서 분류하기 쉽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플롯하고 박스 플롯 값의 의미, 그죠?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이게 있고, 이 중에 중앙값에 해당하는 거가 데이터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몰려있는 곳이고, 이 1, 4분위에 해당하는 거는 이 다른 얘기로 했을 때 100개의 데이터 중에 하위 25, 한마디로 75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75등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수치값. 그 다음에 3, 4분위는 100개 중에 25등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치값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25등 위에 1등부터 24등이 있다는 얘기고, 75등 밑에 76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가, 이 범위를 구하는 거가 이 IQR이라고 해요. IQR이라고 하는데,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요 범위를 구하는 그죠? 여기랑 여기, 그죠? 이 범위를 구하는 이유는 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랑 최대값에 해당하는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마이너스 수식값을 잘못 입력한 경우, 그 다음에 넘어갈 때 100을 넘어가는 경우, 그죠? 우리가 0점부터 100점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수치값, 그 다음 100 넘어가는 경우, 이런 데이터가 가끔 가다가 입력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입력이 되는 경우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 IQR에 해당하는 범위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가 정상 범위고,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이상한 값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는 방식은 Q3 빼기 Q1을 합니다. Q3 빼기 Q1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그죠? 여기 지금 Q1에서 IQR에 해당하는 게 Q3 빼기 Q1이에요. 그거 한 거를 1.5 한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라서 이 Q3에서 Q1 뺀 거 곱하기 1.5 한 거를 Q1에서 빼는 거고, 이쪽도 Q3 빼기 Q1 한 거 곱해서 1.5 곱한 거에 Q3을 더한 거, 그죠? 이렇게 한 거가 범위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볼게요. 실제로.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1부터 50까지 있고, 얘네들 중에 자, 모드라고 하는 건 최빈값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거는 10. 그죠? 이렇게 10이고, 자, 민에 해당하는 거는 평균입니다. 얘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평균값.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9개 중에,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중에, 4.5, 그죠? 4.5에 해당하는 위치, 그게 이제 반올림 했을 때 5, 그죠?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 값은 10이다, 그죠?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10이네요. 그 다음에, 자,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49라고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1부터 50 빼기 1에서 범위는 49. 이렇게. 이 중에서 박스 플롯하고 연계가 되는 애들은, 자, 일단은, 자, 중앙값에는 Q2를 먼저 찾으래요. 얘예요. Q2가 10이고, 거기에 하위에 해당하는 Q1, 예. Q1에 해당하는 거, 하위 25%는 4.5, 그 다음에 상위 25% 하는 거는 지금 Q3에 해당하는 거가 37.5,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고 IQR을 구하실 때는 37.5 빼기 4.5 이걸 하시는 거죠. 37.5 빼기 4.5. 그래서 33에 해당하는 게 IQR이다. IQR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울타리를 범위를 구하실 거예요. 범위를 구하실 건데 이게 33이죠. 33 곱하기 1.5에 해당하는 걸 하셔서 4.5에서 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5. 그래서 마이너스 45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죠? 얘도 33 곱하기 1.5를 먼저 하고, 자, 요 3, 4분의 수를 더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87이다.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5부터 87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정상 범위예요. 정상 범위고, 이걸 벗어나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는 이상한 값이라고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5부터 87은 정상이고, 벗어나는 거를 이상치라고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때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걸러내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를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키, 대한민국 성인 키로 봤을 때 뭐 140부터 190 사이가 일반적인 부분 그 범위라고 하게 되면은 서정훈이나 박나래 이런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느끼죠. 저 옆에 딱 써도 완전 작다, 완전 크다, 이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이런 수치, 그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가 이 박스 플롯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상치 유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박스 플롯에서 자, 여기, 자, 변수에 해당하는 거, 서브그룹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을 박스 플롯을 분석을 했더니, 이상치 유무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IQR 계산하실 수 있고, 그 계산에 해당하는 걸로 범위를 지정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요걸 콜레스테롤 갖다 보고 있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현재 데이터가 1인 경우,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1인 경우가 위에 있고, 이 위에 있는 거에 1, 4분위수, 중앙가, 그 다음에 3, 4분위수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뭘 하시는 거예요? IQR은 3, 4분위 267.50 빼기 209 이렇게 하신 거가 59라는 거죠. 59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1.5를 곱한 값이 88.5 이렇게 되고, 그래서 Q1에서 이 88.5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9 빼기 88.5 하면 120.5 그죠? 그 다음에 Q3에서 이 88.5를 더해요. 그러면은 356.5 이렇게 범위로 구할 수가 있고, 걔네들보다 작거나 크면 뭐다? 이상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이상치 유무를 확인을 할 거다. 그래서 halttrain을 먼저 열어볼게요. halttrain.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판단을 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가 그렇게 이상한 게 있는지를 볼 거예요. 이상한 게 있는지 볼 건데, 요게 이상한 거를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CAA를 기준으로 하나를 볼게요. CAA 기준으로. 그래서 CAA 중에,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요, 네, 요거를 하셔서 요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F로 찾는 게 빠른 것 같아요. 252.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252에 해당하는 여기, 그죠? 선택이 되셨을 건데, 252에, 그죠? 네. 자, 데이터를 봤더니 CAA라고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여기 없는데 이걸로 보지 말고요. 이걸로 볼까? CAA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자. CAA에 아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요. 자, CAA라고 하는 거는 얘에서 봤을 때에 여기 있거든요. 예, 요 플루로스코피 투시 조명을 통해서 착색된 주요 혈관수 0에서 3이다. 이 0에서 3에 해당하는 거가 아닌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실제 데이터에 갔어요. 거기에 252, 요 영역에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것들 중에 4,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열에서 틀 고정 좀 해보세요. 틀 고정. 여기 보기에 틀 고정 있어요. 자, 첫행 고정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따라오실 거예요. 따라오시고 다시 한번 여기를 252라고 찾기 하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나오고, 자, 여기 중에 CAA에 해당하는 게 4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데이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냈고 22개가 이상한 데이터다 라고 하고 있네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하자?
확인이 됐으면 헐뜯전 트레인에서 해당 행들을 모두 삭제를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장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를 하셔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3분 정도, 그치? 11시 50분 기준으로 3분 정도 있는데 얘네들 다 지우실 거예요. 얘네들 다 지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죠? 자, 내 걸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지우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워진 데이터가 얘예요. 헐뜯점 트레인.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시면 252 하나만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F로 252. 네, 여기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어서 삭제가 안 돼 있네요.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워서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 과정이니까 얘로 지울게요. 제 거 갖다 지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고 어디 갔죠? 여기다 안 넣어놨나? 잠깐만. 예, 예, 잠깐만요. 이거를 헐뜯.csv라고 했는데 그죠? 없나봐요. 데이터를 따로 안 넣어놨나? 없네. 예, 딴 데서 했나봐요. 딴 데서 하고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합시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죠. 엑셀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한 번은 확인했으니까 이거 다 지우실 거예요. 다 지우실 거니까 여기서 컨트롤 F 하셔서 일단은 위에서부터 합시다. 224 이렇게 하셔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 다음에 249 여기 다시 선택 249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선택하시고 그죠? 9는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두 찾기 쭉 하셔서 9가 하나가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찾기가 귀찮으면은 위에서 찾으시면 되죠. 9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렇게 하시고 102 다시 102 하시면 102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자 102도 선택하시고 삭제 그 다음 111 111 선택 마우스 오른쪽 삭제 221 이렇게 해서 221 선택 마우스 오른쪽 삭제 247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 그 다음에 29 그래서 29 290이 나왔어요. 잘못 지우지 마시고 잘 찾으셔야 돼요. 29 그래서 요거 삭제 자, 그 다음에 29까지 지웠고 40 선택하시고 삭제 그 다음에 86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전처리라고 해요. 그치? 이거 파이썬에서는 이거는 코딩 갖다가 그죠? 조건 처리를 해가지고 지우는데 그죠? 삭제를 하는데 현재 보시고 계시는 오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전처리. 그래서 오렌지는 데이터 전처리 한 거를 받아요. 이렇게. 그죠? 전처리를 한 걸 받아요. 오렌지에서는. 97 삭제. 그 다음에 273. 그래서 삭제. 그 다음에 96.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96은 했고 137 선택하시고 삭제. 그렇고 그 다음 140 잘못 선택 AR 잘 선택하세요. 140 그 다음에 205 그 다음에 22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102 102는 앞에서 했어서 없으실 거예요. 102는 아마도 앞에서 지워가지고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252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159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제가 저장을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자, 파일을 여기서 어떻게 주지? 파일을 어떻게 주지? 파일을 여기서 주는 방법이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노션에 올려놓을게요. 노션에. 네, 그래서 어디다 올려놓으면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파일 형식 바꾸기. 삭제하기가 어딨더라? 위치를 좀 맞춰서 올려놓을게요. AI랑 친해지기 다음에.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했고, 데이터 시각화하기. 데이터 시각화하기 했고, 그 다음에 이상치 유무, 박스 플로드 이제 더블. 이상치 유무 확인하기. 요거고, AI랑 친해지기. AI랑 친해지기. 요건가? 겹쳐 검증. 요거고, 그 위에 AI랑 친해지기 이건가? 여기가 얘고, 그죠? 여기가 얘고. 예, 이상치를 가진 데이터 박스 플롯 뭐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예, 요 부분이고, 그죠? 값의 분포 확인, 이상치 유무 63페이지 여기네, 여기고. 여기다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가 이상치 유무 확인하기니까 1번이 이거고 값의 다시 값의 분포 확인하기. 자, 이거가 얘고. 네,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봅시다. 여기다 넣을게요.
네. 빨간색으로 좀 쳐져 있으니까는 63페이지 밑에다가 제가 요 데이터 넣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한 데이터.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아, 요 부분에 넣어 놓을게요. 바로 밑에 보이게끔 넣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실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 끝내 놓으세요.